자, 금속 몰드 공사입니다. 물론 옥내배선에 대한 얘기죠. 자, 옥내배선 기본적인 사항들을 숙지를 하셔야 되죠. 먼저 기본적으로요, 절연전선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걸 써야 된다. 근데 절연전선 중에 누구는 쓰면 안 된다? OW는 쓰면 안 된다. 자, 그러면서 전선의 최소 굵기는요, 최소 굵기는 우리가 단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2.5 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써야 되고요, 10 스퀘어 이하의 굵기를 쓰게 된다 그랬죠. 물론 알루미늄을 쓰겠다 그러면 16 스퀘어 이하의 굵기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단선이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우리 옥내배선은 무슨 선 쓰는 게 맞아요? 연선을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금속 관공사가 됐던 또는 덕트 공사가 됐던 몰드 공사가 됐던 그 내부에서 전선의 접속은 해서는 안 된다. 불허한다. 자, 이건 기본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속 몰드요, 특별히 시험 문제 출제된 건 없습니다. 이런 정도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황동제, 동제의 몰드는 폭이 50mm, 두께 0.5mm 이상인 것. 특별한 거 없다고 그랬죠? 금속이기 때문에 접지 공사는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금속관에서도 이런 얘기 했었죠? 관의 길이가 또는 몰드의 길이가 4m 이하, 그죠? 그러면서 직류에 300, 교류에 150V 이하의 경우로 관의 길이가 8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접촉하지 않거나 건조한 장소에 시공한다면 생략이 가능하다. 자, 이런 정도고요. 혹시나 해서 여기다 파란색 펜을 칠해놨네요. 황동제나 동제 몰드는 폭은 50mm 이하로 하는 거고요. 두께는 0.5mm 이상의 것을 사용하라. 이런 정도 한번 읽고 지나가도 무난합니다. 다음으로 한번 가보죠. 자, 이제 9번에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에 대한 얘기죠. 가요전선관 공사. 얘도요, 기본적으로 옥내배선이죠. 그래서 무슨 전선 써야 된다고요? 절연전선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걸 써야 된다. 그런데 이 중에 누구는 안 된다? OW,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은 사용할 수가 없다. 자, 전선은 기본적으로 뭘 써야 된다고요? 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죠. 연선을 사용하는 게 기본이다. 그런데 단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단선을 쓸 때는 최소 굵기가 얼마 이상이요? 2.5 스퀘어 이상. 최대는 10 스퀘어 이하의 굵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알루미늄으로 된 전선을 쓰겠다라고 얘기한다면 16 스퀘어 이하까지 가능해요. 최대 16까지 가능하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는 일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이 있고요. 일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이 있고요.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이 있죠.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전기공사에 사용하고 있는 건 전부 다 몇 종을 써요? 2종을 쓰고 있죠. 그러면 1종이다라고 하는 얘는 그죠? 사용하지 못하는 거냐? 아니죠. 전개된 장소,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자, 이와 같은 장소에는 뭘 쓸 수도 있다? 그죠? 일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죠? 상황에 따라서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건 다 뭘 쓴다는 거?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쓴다. 이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그죠? 얘를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쓸 때는 비닐로 피복된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읽어보고 지나가는 거고요. 단면적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한다. 그런 적이 들어가 있고요. 금속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접지해야 되는 거죠.
접지 생략 조건에 대한 조건도 있습니다. 뭐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으므로 읽어 마무리를 짓죠. 지나가 봅니다. 금속 덕트 공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금속 덕트 하게 되면 금속 덕트 공사요. 이 금속 덕트 공사는 그죠? 어디에서 쓰는가? 그죠? 시공 장소에 대한 얘기가 간혹 나오죠. 얘 같은 경우는요. 많은 전선이 입출하는 곳. 그래서 발전소나 변전소, 인입구 및 인출구 쪽에 사용하게 되고요. 건조한 장소만 사용을 합니다. 건조한 장소만 시공을 할 것. 그죠? 자, 이런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금속 덕트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요. 여러분도 아마 덕트는 알고 있죠? 이렇게 천장 같은 데 매달아 놨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천장에 매달아 놓은 거죠. 이런 구조로. 이런 구조로요. 그래서 이와 같은 덕트 공사는 그죠? 두께가 철판의 두께가 얼마 이상은 돼야 되느냐? 두께가 1.2mm 이상 되는 철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얘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금속이기 때문에 역시 접지는 해야만 하는 거죠. 접지해야 되고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전선을 넣게 되는데 전선을 넣을 때는 피복을 포함해서 몇 프로 이하가 되도록 채워라? 20% 이하가 되도록 채워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전선의 종류가 뭐가 들어간다면 전광 표시장치라든가 제어 회로용, 전광 표시장치나 또는 제어 회로용 배선, 이런 선이 들어갈 때는 얼마까지도 넣을 수 있다? 50% 이하로 채워줘도 됩니다. 50%요. 자, 또 하나 우리 여기 보시면 지지점 간의 거리가 나오죠. 지지점. 이 지지점은 덕트, 모든 덕트는 몇 메다로 지지하게 됩니까? 그렇죠. 3m로 지지하게 됩니다. 3m요. 그런데 덕트를 어떻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수직으로 시공한다 그러면 6m로 지지합니다. 덕트 중에요, 유일하게 라이팅 덕트가 있습니다. 라이팅 덕트다라고 하는 얘만 몇 메다로 지지한다고요? 2m로 지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라이팅 덕트요, 얘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걸 뺀 나머지는 3m로 보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 덕트 안에서요, 전선의 접속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들어가는 전선 역시 마찬가지 OW를 제외한 절연 전선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도록 하고요. 자, 지나가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덕트 안에서는 그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을 받으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돌기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녹이 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산화를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연으로 도금해야 된다. 읽어보고 마는 겁니다. 자, 6번 항에서 모든 덕트는 기본이 3m로 가고요. 수직으로 세웠다 그러면 6m가 가능해지는데 덕트 중에 유일하게 라이팅 덕트만큼은 2m로 간다고 그랬죠. 자, 그 얘기를 합니다. 덕트는 그죠? 공사가 끝나고 나면 끝 단부, 끝은 반드시 폐쇄, 막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물질이 침입할 수도 있고요. 그죠? 먼지 같은 게 침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끝을 막아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속일 때 접주공사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정도면 얘기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버스덕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버스덕트 특별히 시험에 출제된 건 없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지지점 간의 간격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모든 덕트는 3m로 지지하라고 그랬죠. 수직으로 세웠다 그러면 6m로 간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네요. 지지점 간의 거리는 3m로 가고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세웠다 6m로 간다. 이 정도 얘기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 덕트는 끝부분을 막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환기형, 그죠? 통풍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 이것을 제외한다. 그죠? 끝을 막아버리면 공기가 유출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기형만을 뺀 나머지는 끝부분을 막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덕트는 그죠?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는 걸 막아준다. 뭐 당연한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뭐 시험에 출제된 건 없습니다. 이 부분 3m, 6m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덕트는 그죠? 필요에 의해서 접지 공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내부에 물이 침입을 해서 고이지 않는 구조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정도 들어와 있죠. 덕트는 도체 단면적은 20 스퀘어 이상의 띠 모양, 지름 5mm 이상의 관 모양,
둥글고 긴 막대 모양의 동 또는 단면적 30스케 이상의 띠 모양의 알루미늄을 사용할 것일 것. 특별히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앞에서 정리한 것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시고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라이팅 덕트입니다. 라이팅 덕트 공사에 대한 얘기죠. 자, 여기 이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이팅 덕트는 지지점 간의 거리.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지지점 간 거리. 얘가 이자가 들어가 있으므로 2m로 간다 그랬죠? 2m. 자,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요. 당연히 뭐 조형제에다가 견고하게 붙여야 되는 거고요. 끝부분은 막아주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열린 부분이 있다면, 개구부다라고 하는 건 열린 부분이 있다면 그게 방향이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만 보고 지나가도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덕트는 조형제를 관통해서 시설하지 아니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조형제는 벽면을 뚫고 지나간다는 얘기니까 결국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한 번쯤 보는 걸로 만족하셔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금속 덕트다라고 얘기가 된다면, 금속 물질이라면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접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접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라고요? 그렇죠.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의 경우로 덕트의 길이가 4m 이하인 경우라면 접지를 안 해도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덕트는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가 필요하다. 지락이다라는 말이요. 우리가 지락이다라고 하는 걸 직이라고도 얘기한다고 했죠. 그죠? 충전부가 대지와 접촉하는 상태. 자, 그런 정도 얘기. 뭐 신경 안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가 보도록 하죠. 자, 플로우 덕트입니다. 특별히 뭐 시험에 출제된 건 없는데 나머지 공통적인 항목은 똑같다는 거죠. 자, 보자고요. 전선은 저런 전선. 역시 OW는 안 된다. 전선은 연선 써야 되는데 최소 굵기는 2.5스퀘어 이상, 최대는 10스퀘어 이하. 알루미늄 쓰면 16스퀘어. 그죠? 덕트 안에서 전선 접속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덕트에서 전선을 접속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가 언제냐?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 분기하는 경우로 쉽게 점검이 가능하다면 거기서는 접속을 허락하겠다. 신경 안 써도 좋습니다. 이미 나온 적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덕트 및 박스 기타 부속품 물이 고이는 부분은 없도록 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하는 거죠. 박스 및 인출구는 마루 위로 돌출하지 않도록 시공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하는 게 바람직하다. 덕트의 끝부분은 막으라고 그랬고요. 그렇죠? 금속 부분이 있다면 접지해야 되는 거고요. 자, 신경 안 써도 좋습니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셀루로 덕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똑같은 얘기 들어와 있죠? 이제 그만 읽고 지나갑시다. 예,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케이블 공사. 여기서는 이 정도만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케이블 공사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케이블. 지지점 간의 간격이 나오죠. 지지점. 얘는 K2을 그랬잖아요. 우리 라이팅 덕트가 있었죠? E자가 들어가 있네요. 2m 이하로 지지할 것. 그죠? 얘도 마찬가지죠. 수직으로 시공하겠다 그러면 6m가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무슨 얘기가 따라 나옵니까? 조형제 면 이런 말이 나온다 그랬죠? 조형제 면에 따라 시설하겠다. 이 말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얼마로 갑니까? 6m가 아니고요. 역시 2m로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6m다라고 시공을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들어가면 조형제 면에 따라 설치하겠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2m로 와야 된다. 자, 여기서 캡타이어 케이블은 캡타이어만 다르죠? 캡타이어 케이블은 몇 m로 지지해 줍니까? 얘는 무조건 1m 간격으로 지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캡타이어가 나왔다 1m, 나머지 케이블은 이걸 가지고 적용하게 된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관기타 전선 넣는 방호장치 금속재 부분, 그죠? 뭐 금속재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접지공사해야 되겠죠? 콘크리트 직매용 포설. 얘가 새로운 문항으로 출제된 적이 한번 있어요. 콘크리트 직매용이다. 직매용이요. 자, 한번 보자고요. 전선은 콘크리트 직매용 케이블 또는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해라. 그죠? 그 다음에 박스는 합성 수지의 것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되어 있어야 된다. 전선은 박스 또는 풀박스 안에서 인입하는 경우는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부스링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해야 된다. 콘크리트 안에서 전선의 접속점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자, 틀린 걸 골라보라. 뭐 이런 정도로
새로운 문제라고 한 번 딱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고 말아도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읽고 문제를 보면서 해결하도록 하죠. 이 부분은 케이블 트레이 공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케이블 트레이 공사는 시험에 출제를 하죠.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지하에 들어가 보시면, 그죠? 지하 주차장 같은 데 한번 가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이렇게 돼서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요. 이렇게. 자, 이런 걸 케이블 트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케이블 트레이 밑에 이 바닥 부분을 보면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게 있죠. 이런 걸 사다리형이다 그래요. 사다리형. 그런데 어떤 게 있어요?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뻥뻥 뚫려 있는 것도 있죠.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뻥뻥 뚫려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걸 펀치형이다 그럽니다. 펀칭형. 이런 걸 펀칭형 그래요. 메시다라고 하는 건, 메시는 얘를 갖다가 메시를 그물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짜놓은 겁니다. 바닥을. 이런 걸 메시형이다라고 해요. 메시형. 완전히 밑바닥을 다 막아놓은 게 있죠. 그냥 판으로 대놓은 거예요. 이걸 바닥 밀폐형 그럽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가 여러분 실기 시험에는 곧잘 등장을 해요. 4가지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런 정도고요. 이 케이블 트레이 안에다가는 그죠? 안에 당연히 뭘 집어넣게 됩니까? 케이블을 넣게 되죠. 여기다가 케이블을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케이블은 무겁죠. 무거우니까 얘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 밑부분이 그죠? 케이블의 피복이 닿는 부분이니까 돌기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매끄럽게 처리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하는 거고요. 얘가 금속이라면 당연히 접지 공사는 되어 있어야만 하겠죠. 이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케이블을 넣게 될 텐데요. 그 케이블 내부 단면적 대비, 케이블 트레이 내부 단면적 대비 몇 프로 정도만 채워줄 수 있느냐? 50%까지만 채워라. 피복을 포함해서요. 피복을 포함해서 몇 프로까지만 50% 이하로 케이블을 채워줘야 된다. 자, 이런 정도 얘기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한번 보자고요. 뒤쪽으로 넘어가서 여기도 들어와 있죠? 자, 안전율 나와 있었네요. 안전율 1.5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케이블이 무겁기 때문에 그죠?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케이블의 피복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매끈하게 처리해야 된다. 자, 이런 정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끝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정리가 된 겁니다.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금속재가 있고요. 금속이 아닌 걸로 만들 수도 있는데 금속재 같으면 반드시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따라오고요. 비금속재다라고 얘기하면 난연성의 성질이 있는 걸 가지고 만들어 달라. 그죠? 얘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비금속재라면 난연성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다 그러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 그랬죠? 접지 공사를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 자, 이런 정도면 얘기 될 것 같아요. 자, 이 밑에 있는 것들은 특별히 문제에 아직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죠. 이쪽은.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고압 및 특고압 옥내 배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고압 옥내 배선에 대한 얘기죠. 고압 옥내 배선이에요. 우리가 고압 옥내 배선이다라고 하는 걸 그죠? 무슨 공사로 할 거냐라는 얘기인데요. 애자 공사가 가능하죠. 케이블 공사가 가능합니다. 케이블 트레이 공사를 할 수 있다. 이건 자체만으로 곧잘 등장을 하죠.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고압 옥내 배선에 대한 얘기죠. 고압 옥내 배선은 무슨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이 3가지 공사 방법에 의해서 시공이 가능하다는 거. 그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한 장을 넘겨서 보시면 특고압 옥내 배선 그랬네요. 자, 이 정도만 정리하죠. 특고압 옥내 배선입니다. 옥내 배선은 반드시 무슨 공사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당연히 케이블 공사를 해야 되겠죠. 케이블로 공사하게 되고요. 사용전압을 기준으로 사용전압이 얼마까지만 가능하다고요? 100kV 이하에서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자, 이 정도 체크하도록 하시죠. 자, 여기 있는 케이블 트레이로 시공을 하는 경우라면, 그죠? 그때는 35kV 이하. 이거는 아직 추가된 적이 없죠. 시험에 출제한 적은 없고요. 새로 바뀐 KEC 규정에 의해서 얘가 들어와 있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정리하고 지나가요. 다음으로 보도록 하죠.
옥내배선과 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가 나와 있네요.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정리해 줄까요? 자, 전력선하고요. 그죠? 가스관, 뭐 수도관, 그죠? 또는 약전선. 다른 전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옥내배선에서 하는 얘기예요. 옥내배선에서 그죠? 누구를 만나게 된다? 이게 지금 옥내배선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가스관, 수도관, 약전선, 그죠? 또 다른 전선을 만나는 경우 이격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가 만약에 저압선이다 라고 들어가 준다면 가스관, 수도관, 약전선, 전선과는 얼마 이상을 이격해야 되느냐? 10cm 이상은 이격할 것, 이렇게 나오죠. 이게 고압이라면요, 옥내에서 고압선이 지나간다면 얘들과의 이격거리는 15cm 이상을 이격해야만 합니다. 얘가 특고압이다 라고 들어와 있다면 얘들과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은 이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애자사용공사가 나오죠. 애자사용공사요. 애자사용공사에서는 몇 cm 이상을 이격한다고요? 30cm 이상은 이격해야 됩니다. 전력 양계가 들어오면 전력 양계와의 이격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다면 60cm 이상은 이격을 하면 되죠. 자, 이 정도의 거리가 주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건 그저 저압, 고압, 특고압 이쪽이 추가돼서 출제가 됩니다. 이격거리 문제를 기재하고 있네요. 자, 다음에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고압 옥내배선이죠. 기본적으로 0.15m, 15cm라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그죠? 전력양계가 붙었다. 60cm라고 그랬죠? 자, 그 얘기고요. 나전선이다 그러면 30cm. 애자사용공사도 30cm. 여기 나와 있죠? 애자사용공사 30cm요. 자, 이 정도면 이격거리 문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걸 다 읽어보고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제가 정리한 것 정도만 체크를 하도록 하죠.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특고압 옥내배선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죠. 다른 건 다 버리고요. 특고압 옥내배선에서 가스관, 수도관 또는 다른 전선 또는 약전선이 지나갈 때는 60cm 이상을 이격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특고압 옥내배선이 들어가면 60cm 이상은 이격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19번 옥내시설하는 접촉전선에 대한 얘기죠. 사람이 접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압 접촉 전선을 할 때 공사의 방법은 뭐가 있느냐? 공사의 방법, 어떤 공사를 할 거냐라는 얘기죠. 아직 뭐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고요. 그죠? 할 수 있는 게 애자사용 공사다. 애자사용 공사. 두 번째는 버스덕트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버스덕트. 세 번째는 절연 트롤리 공사죠. 이런 공사의 방법을 선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뭐 참고로 보라는 겁니다. 아직 출제된 적이 없어요. 자, 한 장을 넘겨서 보면 우리가 접촉전선의 굵기입니다. 접촉전선의 굵기에 대한 얘기죠. 굵기. 먼저 400V 이하입니다. 400V 이하가 될 때는 그저 어느 정도의 굵기를 사용하게 되는가? 인장 강도로 따졌을 때는 3.44kN 이상.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단선으로 따지면 단선 3.2mm 이상이 되죠. 3.2mm 이상의 굵기요. 연선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8스퀘어 이상입니다. 8스퀘어. 400V 초과입니다. 400V를 초과하는 경우요. 기본적으로 물론 저압까지만 따지는 거예요. 인장 강도는 얼마짜리 쓰게 되느냐? 인장 강도는 11.2kN입니다. 단선의 굵기는 단선으로 표현했을 때 그 굵기는 얼마짜리 쓸 수 있다고요? 6mm 이상이죠. 6mm 이상. 이걸 연선으로 표현을 했을 때는 연선의 굵기는 28스퀘어 이하의 굵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접촉전선의 굵기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죠. 그래서 얘가 출제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접촉전선에 대한 부분은 이거 외에는 출제된 게 없네요. 그래서 이거 정도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전선 지점 간의 거리는 6m로 해라. 뭐 이런 얘기 들어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이격거리 들어와 있는데 이건 덤으로 한번 읽어보는 걸로 만족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지나가 볼게요. 자, 접촉전선에 대한 거, 그죠? 절연 트롤리 공사로 할 때는 이렇게 해달라라는 얘기인데요.
결국 얘는 시험 문제 출제된 게 아무것도 없죠. 자, 한번 보자고요. 저런 트롤리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공해달라. 그죠? 전선의 지름은 6mm의 경동수. 아까 얘기했죠. 뭐 400V 초과 저압까지는 6mm, 그 다음에 28스케 연소로 나타내면 강도로 따지면 11.2kN 이 얘기하는 겁니다. 계구부, 열린 부분이 있다면 아래쪽으로 또는 옆쪽으로 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충전부가 노출되면 안 된다는 얘기 들어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절연 트롤리선은 각 지지점에서 견고하게 시설을 해야 된다. 이 외에는 양쪽 끝을 내장 인류장치에 의해서 견고하게 인류할 것,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자, 읽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시죠. 지나가 봅니다. 자, 절연 트롤리선 지지점 간의 거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거리에 대한 얘기요. 뭐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만 도체 단면적에 따라 가지고요, 500스퀘어 미만인 경우하고요, 500스퀘어 이상인 경우로 나눴고요. 미만일 때는 지점 간의 거리는 기본이 2m, 얘는 3m로 간다라고 얘기하죠. 굴곡 반지름이 3m 이하의 곡선 부분에서는 1m 간격으로 지지해달라. 그랬더니 똑같죠. 500스퀘어 미만이나 500스퀘어 이상. 읽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자고요. 자, 다른 거는 뭐 특별하게, 그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출제된 적이 없으므로.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고압 접촉 전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도 특별히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죠. 이동 기중기, 기타 이동하여 사용하는 고압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접촉 전선은 옥내 시설하는 경우는 전개된 장소,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고 다음에 따라 시설해야 된다.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전선은 사람이 접촉할 고압 접촉 전선에 대한 얘기죠. 사람이 접촉할 수 없도록 시공해달라. 전선은 2.78kN 이상의 강도를 갖는 걸 쓰든지 지름 10mm 이상의 경동선, 단면적 70스퀘어 이상의 구부리기 어려운 것일 것 그랬죠. 지점 간의 거리는 6m입니다. 네, 다른 거는 뭐 특별히 얘도 지금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냥 보고만 체크를 하는 걸로 만족을 하셔도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선 상호간의 간격 및 집전장치, 충전 부분 상호간 및 집전장치, 충전 부분과 극성이 다른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0.3m, 30cm 이상이어야 된다. 전선과 조영제 이격거리는, 그렇죠? 충전 부분과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20cm 정도, 0.2m 이상이어야 된다. 자, 신경 안 써도 좋습니다. 지나가도록 할게요. 특고압 접촉 전선은 그저 옥내에 시공할 수 없죠. 네,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고압, 옥내, 고압용 및 특고압용 이동전선에 대한 얘기네요. 자, 이동전선입니다. 이동전선이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요, 전선이다라고 하는 건 고정돼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동으로 전선을 시공하게 되면 외부로부터 압력 또는 타동적 손상을 받을 우려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OFP가 튼튼한 걸 쓰게 되는데 그게 캡타이어 케이블입니다. 이동용 전선이 나오면 뭘 써야 된다고요?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는 사실이요. 얘는 기계적 강도가 커요. 기계적인 강도가 크다. 그죠? 그래서 이동용 배선으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얘가 고압용 이동전선이다 그러면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면 된다. 이 얘기죠? 이 얘기요. 뭐 다른 거는 특별히 여러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는 것 같죠? 그래서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을 써야 된다. 이거 하나 정도는 체크를 하고 지나갈게요.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옥내 특고압용 이동전선의 시설이다. 그래서 특고압은 옥내에다가 시설해서는 안 되죠. 특고압 이동용 전선은 옥내에 시설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뭐 필요 없습니다. 나온 적이 없으니까요.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1번에 등기구 시설에 대한 얘기죠. 이 파트는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지나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는 시험에 출제됐던 게 뭐가 있느냐? 선의 굵기죠. 우리 이런 얘기는 했죠. 코드선을 쓰든지 또는 케이블을 쓰는데 이게 단심, 그죠? 단심의 최소 굵기가 얼마냐? 0.75스퀘어다. 다 동일하다고 그랬죠? 이상의 굵기를 쓰면 되고요. 우리가 사용전압으로 물어본다면 사용전압은 400V라고 그랬던 거죠. 400V 이하. 이 두 개 정도 한번 체크하고 가보도록 하죠. 자, 코드는 조명용 전원 코드 및 이동전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동전선이 캡타이어 얘기한다 그랬죠? 고정배선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건조한 곳에 설치할 때는 내부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는 진열장. 진열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전압은 400V 이하에서. 코드나 케이블을 쓰게 되는데 그때는 0.75스퀘어짜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400V 이하에서 굵기는 0.75 스퀘어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자, 이 정도요. 이것만 숙지를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콘센트 시설, 이게 새로운 파트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한번 읽어나 보자고요. 얘는 이 자체를 그대로 보기로 삽입을 했던 것들이 하나가 나와요. 노출형 콘센트는 기둥과 내구성 있는 조형제에 견고하게, 자, 노출형 콘센트, 그냥 벽면을 기준으로 밖으로 드러나 있는 콘센트를 의미합니다. 견고하게 부착할 것, 당연한 얘기죠. 튼튼하게 부착할 것. 콘센트를 조형제에 매입하는 경우는 어디에다 집어넣어라? 견고한 금속재 또는 난연성 절연물 박스에 집어넣어라. 그죠? 그래서 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 콘센트를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라면 플로우 박스가 있죠. 플로우 박스에 설치를 하거나 또는 박스의 표면에 플레이트에 틀어서 부착할 수 있도록 된 콘센트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방수 구조의 플로우 박스에 넣어서 또는 플레이트에 틀어서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죠. 자, 이게 보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그저 뭐가 나옵니까? 욕조나 샤워, 이것도 독립적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욕조나 샤워 시설은 욕실입니다. 욕실. 쉽게 말하면 콘센트를 어디에 설치하겠다. 그죠? 욕실이라든가 화장실, 즉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건 더 위험의 정도가 커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그 누전 차단기가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ELB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요. ELB는 전격 감도 전류를 얼마로 본다고요? 30mA 이하로라고 했죠. 동작 시간이 있었죠. 동작 시간은 0.03초라고 했죠. 이내에. 얘는 뭐의 차로 동작한다고요? 전류차로 동작한다 그래서 전류 동작형을 사용을 한다. 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요. 이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물기나 습기가 있는 장소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습기가 있거나 물기가 있는 장소라면 전격 감도 전류를 얼마로 간다고요? 전격 감도 전류를 15mA라고 했죠. 15mA 이하의 것을 사용하게 된다. 자, 이거 아주 시험에 자주 등장한다는 거요.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때 인체 감전 보용 누전 차단기 또는 절연 변압기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자, 절연 변압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절연 변압기 용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3kV 이하의 절연 변압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부하 측은 뭐 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비접지로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얘는 절연 변압기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설치해야 된다. 자, 용량, 절연 변압기 용량 따지면 얼마라고요? 3kVA요. 자,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그죠? 방적형이다라는 말이요. 얘는 물방울 적자를 쓰죠. 그래서 물방울이 맺혀 있는, 그죠? 그런데 견디어낼 수 있는, 물방울에 견디어낼 수 있는 그런 콘센트를 사용해서 접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접지극이 있는 걸 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이런 정도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뒤편에 있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보자고요. 습기가 많은 장소, 수분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콘센트는 접지 단자가 있는 걸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방습 장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접지구 있는 콘센트를 사용해서 접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랬죠? 주택 옥내전로요. 자, 뭐 다 했던 부분들이니까 또 지나가 보죠. 전멸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전멸기, 그죠? 전멸기다라고 하는 거요. 얘가 뭡니까? 옥내형 소형 스위치에 대한 얘기죠. 옥내형 소형 스위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멸한다는 얘기는 온오프 한다는 얘기겠죠. 점등하고 멸한다, 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멸기를 설치를 어디다가 합니까? 그렇죠. 비접지측 전선에 쓰죠. 비접지측 전선에 우리가 시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고 흐르지 않을 때 이렇게 끊었다 붙였다를 반복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죠. 조형제는 견고하게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자, 옥내에서는 그죠. 옥내에서는 등기구, 하나의 등기구에
반드시 한 개의 스위치를 부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얘는 어디에는 시공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어디에는 설치하지 말라 그랬어요? 욕실이죠, 욕실. 욕실에는 전멸기를 시설해서는 안 돼요. 스위치를 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멸기 시설이 불가하다. 그죠? 욕실에는 전멸기를 설치하지 말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는 옥내라고 그랬죠? 한 개의 등기구에 한 개의 스위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공장, 사무실, 학교. 얘는 전등을 한꺼번에 많이 쓰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학교라든가 공장 같은 경우는 전등을 한꺼번에 많이 쓰는 장소가 되는데, 이때는 무슨 조명이 가능하도록 합니까? 부분 조명이 가능하도록 할 것.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죠? 필요에 의해서 등기구 수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 조명. 우리는 옛날에 이걸 국부 조명이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서는 전등군마다, 그죠? 전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죠? 이런 얘기 들어와 있죠. 자, 뭐 다른 건 특별한 건 없고요. 국부 조명이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부분 조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분 조명 설비는 조명 대상에 따라서 전멸할 수 있도록 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 이런 정도면 얘기될 것 같아요. 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보도록 하죠. 자동 조명 제어 장치의 제어반은 쉽게 조작 및 점검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저 전자회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 들어와 있고요. 타임 스위치 설치입니다. 이건 좀 알아야 됩니다. 타임 스위치나 또는 그저 센서 등에 대한 얘기죠. 얘는 그저 우리가 시간, 장입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가정 같은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파트 얘기하겠죠. 아파트 현관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몇 분의 동작하는 걸 써요? 3분 이내에 소등이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호텔이라든가 또는 여관, 그죠? 여기에 있어서 현관이죠. 여기는 1분 이내에 소등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 정도요. 이 정도는 좀 체크를 하셔서 보는 게 바람직하겠네요. 자,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자, 근데 10번항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같은 거요, 옥에 설치하는 공중전화기라는 조명등, 공중전화기 옆에 설치되는 조명등이요, 분기열에는 주광 센서를 설치해서 광에 의해서 광량에 따라 가지고 자동으로 온오프하는 거 얘기하죠. 주광에 의해서 자동 전멸하도록 시공해야 된다. 다만 타이머를 설치하거나 집중 제어 방식을 이용해서 전멸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시험에 출제한 적은 없지만 우리 밖에 있는 거는 한꺼번에 온오프 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